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부모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독서 감상문 숙제를 받았는데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AI에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제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막나? 이 불안 지금 많은 부모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 앞에서 대부분의 부모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뭘 시켜야 하지? 코딩? 영어? AI 활용 교육?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방향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무엇을 시킬까가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아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두 질문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도 완전히 다릅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요즘 배에는 자동 항법 장치가 달려 있어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파도를 피하고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연료 효율까지 알아서 조정합니다. AI가 바로 이 자동 항법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 이 경로가 안전한가를 판단하는 것, 그건 항법사의 일입니다. 문제는 항법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법사는 자동 항법 장치를 쓰기 전에 손으로 나침반을 읽고 별의 위치로 방향을 잡고 직접 틀린 경로를 골라보면서 감각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자동 항법 장치만 쓴 사람은 장치가 꺼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등 저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학년에서 3학년 시기는 이 나침반 감각을 손으로 익히는 시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시기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 즉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절하는 회로가 집중적으로 형성됩니다. 미국 국립아동건강연구소가 2020년 발표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디지털 도구 의존도가 높을수록 해당 실행 기능 회로의 밀도가 낮게 형성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I를 나쁜 도구여서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나침반을 먼저 익혀야 하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침반 감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아이 둘이 같은 숙제를 합니다. AI에게 똑같이 질문했고 똑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른 아이는 잠깐 멈추고 중얼거립니다. 이거 맞나? 그리고 교과서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두 아이의 차이가 10년 후에 어떤 차이로 벌어질지 지금 이미 연구로 나와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이 2022년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AI가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포함한 답변을 줬을 때 그것을 스스로 감지한 학생과 그냥 수용한 학생을 비교했습니다. 감지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AI를 많이 쓴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정보가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아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걸 오류 감지력이라고 합니다. 받은 정보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습관. AI 시대에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AI는 자신 있게 틀립니다. 막힘없이 설득력 있게 완성된 문장으로 틀린 정보를 줍니다. 이 앞에서 그냥 받아쓰는 아이와 한 번 더 확인하는 아이의 차이는 도구 사용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판단 회로가 살아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감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틀린 정보를 슬쩍 섞어서 말해보세요. 아까 뉴스에서 달이 지구보다 크다고 하던데처럼요. 아이가 바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반응하면 이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 반응 없이 넘어가면 지금부터 키워야 할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걸 목표로 합니다. 시험 성적이 그 기준이고 학원도 그 기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AI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이미 인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 그게 AI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3년 발표한 직업 미래 보고서를 보면 향후 5년 안에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역량 1위가 분석적 사고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된 것이 문제 정의 능력이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AI가 아직 하지 못하는 그리고 당분간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감각을 갖고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에게 자유 시간을 줬을 때
아이 스스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이상하지? 라고 묻는 장면이 있나요? 아니면 항상 누군가 과제를 줄 때만 움직이나요? 전자의 아이는 문제를 발견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후자라면 지금 가장 먼저 바꿔야 할 환경이 있습니다. 정답이 정해진 문제만 계속 풀리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 문제 답이 뭐예요? 많은 아이들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또는 AI에게 그게 안 되면 멈춥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실제 삶의 문제 중 답이 하나로 정해진 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토론 교육, 논술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토론학원에서 찬반 논리를 연습하는 것과 실제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견디며 계속 시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여전히 형식이 정해진 환경입니다. 후자는 형식 자체가 없는 환경입니다. 이 능력을 불확실성 내성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심리학팀이 8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를 지속하는 아이들의 공통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학원 수강 이력과 무관했습니다. 집에서 답 없는 놀이, 결말이 열려있는 이야기, 규칙 없이 만드는 시간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레고를 설명서 없이 조립하게 하거나 재료만 주고 뭔가 만들어봐라고 했던 경험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혼자 무언가를 만들거나 시도하다가 답을 묻지 않고 스스로 끝까지 가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있나요? 이 시간이 30분도 없다면 불확실성 내성이 자랄 틈이 없는 일정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비율 개념, 아이가 실생활에서 쓴 적이 있나요? 과학 시간에 배운 질의 원리, 아이가 병뚜껑을 열면서 떠올린 적이 있나요? 이걸 전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 영역에서 배운 것을 전혀 다른 맥락에 연결하는 힘. 그런데 이 능력이 왜 AI 시대에 특히 중요할까요? AI는 방대한 정보를 학습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이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AI에게 이 상황에서 뭘 써야 해?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전이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질문입니다. 전이 능력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평소 대화에서 이거 저번에 배운 거랑 비슷하지 않아? 라는 말을 스스로 합니다. 모르는 문제 앞에서 이거 다른 걸로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접근합니다. 전이 능력이 약한 아이는 반대입니다. 수학은 수학, 과학은 과학으로 완전히 분리된 서랍에 넣어둡니다. 새로운 문제는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핀란드 교육부가 2021년 발표한 국가교육 역량평가에서 전이 능력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가장 큰 환경 차이는 교육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이게 저거랑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를까? 라는 연결 질문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느냐였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일상의 대화가 전이 능력을 만들었습니다. 오류 감지력, 문제 발견력, 불확실성 내성, 전이 능력. 이 네 가지의 중요성을 알고 실제로 실천하려 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연결 질문도 해봤고 답 없는 시간도 줘봤고 틀린 정보를 섞어서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해보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무엇이 빠진 걸까요? 이 네 가지 능력은 전부 한 가지 토양에서 자랍니다. 틀려도 괜찮은 환경입니다. 항법사가 나침반을 손으로 익히려면 잘못된 방향을 가리켜봐야 합니다. 틀린 경험 없이 올바른 판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아이들에게 이 틀릴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틀리기 전에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1,200명의 개입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이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부모가 개입하는 타이밍이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이가 막히기 전에 먼저 개입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아이의 문제 지속 시간과 스스로 해결 비율이 낮았습니다. 반면 아이가 충분히 씨름한 뒤에 개입한 부모의 아이들은 같은 수준의 도움을 받아도 이후 혼자 시도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개입의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가지 능력에 대해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감각이 어떤 건가요?
많은 부모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AI 시대에 아이에게 뭘 시켜야 하냐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잘하게 두는 겁니다. 단, 방향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오류 감지력은 이거 맞아? 라고 한 번 더 묻는 습관에서 자랍니다. 문제 발견력은 정답 없는 시간을 허용할 때 싹틉니다. 불확실성 내성은 답을 주기 전에 아이가 충분히 불편해할 때 생깁니다. 전이 능력은 이게 저거랑 어떻게 연결될까? 라는 질문이 밥상 위에 오를 때 만들어집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전부 부모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학원 커리큘럼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AI는 앞으로도 계속 더 똑똑해질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대신해 줄 겁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장치를 더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장치를 언제 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항법사여야 합니다. 그 항법사는 거창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막혀서 멈춰 있을 때 바로 달려가지 않고 10초를 기다려주는 것. 틀린 답을 냈을 때 고쳐주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먼저 묻는 것. 정답이 없는 질문을 밥 먹으면서 슬쩍 던져보는 것. 이것들이 합쳐져서 항법사가 됩니다. 당신은 이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그 방향을 찾은 부모입니다.